엄마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오전 9시 3분 엄마 휴대폰이 짧게 울립니다. 입금이 아닙니다. 출금입니다. 300만 원. 받는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계좌. 엄마는 그 알림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화면을 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장례도 끝났고 상속 정리도 끝났고 겉으로는 모든 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내역을 보다가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 계속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300만 원, 12번, 그 이상. 형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명의 통장, 고정 출금, 형의 얼굴이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말은 줄었고 시선은 길어졌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형은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300만 원. 생활비가 넉넉하지도 않은 집에서 매달 빠져나가기엔 가볍지 않은 돈입니다. 형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0, 3,600. 아버지가 남긴 돈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고 형은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형은 평소처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달 15일은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형은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계산을 먼저 합니다. 그날 이후 형은 엄마 통장 내역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매달 15일 오전 9시 3분 300만 원. 수취인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인지 회사인지 알 수 없는 계좌. 형은 한 달씩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달, 6달, 1년. 빠진 적이 없습니다. 300만 원이면 이 집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돈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이제 아껴야 한다. 외식도 줄였고 여행도 끊었고 가전제품도 고쳐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끼자고 말하는 사람과 돈을 보내는 사람, 둘 중 하나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형은 그날 저녁 식탁에서 엄마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평소처럼 앉았습니다. 형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신 캡처를 남겼습니다. 날짜, 시간, 계좌번호. 형의 분노는 소리 없이 자랐습니다. 크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고. 그리고 형은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다음 15일, 그날 말하겠다고. 그날 이후 형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확인을 늘렸습니다. 공과금 고지서를 직접 열어봤고 냉장고 안 유통기한을 확인했고 보험 납입 내역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엄마는 그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건 내가 할게. 먼저 손을 뻗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형은 엄마의 통장 잔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300만 원씩 12번. 그 돈이면 작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일부입니다. 그 돈이면 아버지 제사상 차리고도 남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게 형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더 검소해졌습니다. 반찬은 2가지로 줄었고 외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끄는 손이 전보다 빨라졌습니다. 형은 그 모습이 연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끼는 사람처럼 보이려는 사람. 형의 시선이 엄마를 따라다녔습니다. 엄마는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얇게 갈라졌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은 짧아졌고 식탁에 앉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믿고 싶었지만 형의 계산도 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5일이 다가왔습니다. 형은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은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도 그저 계산부터 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하던 사람입니다. 전기요금도 아껴 쓰고 반찬도 줄이고 외식은 몇 달에 한 번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달 300만 원, 그 금액이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형은 계좌 이체 내역을 한 줄씩 내렸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 같은 이름. 처음엔 보험인가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적금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 옆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개인 명의, 남자, 형의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게를 지켰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던 사람입니다. 2 사람은 같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떠난 뒤 엄마 통장에서 젊은 남자 명의로 돈이 흘러간다. 형의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법인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등록일, 사업 목적, 주소, 신설 회사였습니다. 자본금은 크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혹시 오타인가? 혹시 동명이인인가? 하지만 계좌번호는 정확했습니다. 매달 단 한 번도 빠짐없이 300만 원, 1년이 넘었습니다. 형은 아버지 제사상에 올렸던 국그릇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비밀처럼 형의 마음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검소한 사람에서 숨기는 사람으로, 지켜야 할 사람에서 의심해야 할 사람으로.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형은 그날 밤 거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웃음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은 형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엄마를 점점 낯선 사람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형은 며칠을 참았습니다. 당장 묻고 싶었지만 먼저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더 이성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이성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퇴근길 형은 엄마를 따라 나섰습니다. 말없이 엄마는 평소처럼 시장을 지나 지하철역 쪽으로 걸었습니다. 손에는 늘 들던 장바구니가 없었습니다.
그게 형의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두 정거장, 낯선 동네였습니다. 엄마는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설법인 이름이 적혀 있던 바로 그 주소. 형의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셔츠 차림, 계좌에 적혀 있던 그 사람. 형은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표정은 생각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게 더 형을 자극했습니다. 엄마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해 보였습니다. 형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선이 끊어졌습니다. 매달 300만 원. 젊은 남자. 회사 대표. 봉투.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쿡쿡 찔리듯 아팠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형의 생각은 이미 단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상상은 증거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형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형은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검소한 사람, 평생 고생한 사람, 그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형의 입술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참고 있던 말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형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놀란 기색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형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형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이 집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계좌 이체 내역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매달 300만 원. 같은 날짜, 같은 이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형의 머릿속은 이미 완성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까지? 그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형도 그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새벽 2시, 형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 연필 자국이 빽빽했습니다. 형은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말없이 수첩을 낚아챘습니다. 엄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형의 눈이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 날짜, 이름, 그리고 그 남자의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형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형을 더 자극했습니다. 형은 수첩을 식탁에 내려치듯 놓았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말끝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엄마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걸 본 순간 형은 멈췄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왜 돈을 줘요?
공기가 뚝 끊어졌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당황보다 실망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형은 그 눈을 보지 않으려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결론이 옳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명 안 해도 돼요. 형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다 알아요. 그 말은 확신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순간 나이가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형의 가슴을 잠깐 건드렸지만 이미 분노는 브레이크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형은 휴대폰을 꺼내 계좌 화면을 엄마 앞에 밀어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엄마는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 말에는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형은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아니에요? 형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의 심장이 한 번 더 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형은 그 말이 도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는 도망이 아니라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그걸 아직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식탁 위에는 어제 그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형은 밤새 거의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짙었습니다. 엄마는 아침밥을 차려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봉투를 집었습니다.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안에는 계약서 사본과 이체 확인서 그리고 수십 장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름, 금액, 학기, 지원 내역. 형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번엔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시작한 거야. 형의 눈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편 어려운 애들 학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했어. 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끊지 말라고. 식탁 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의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말들이 한 줄씩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왜 돈을 줘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목 안쪽이 갑자기 말라붙었습니다. 갑자기 말라붙었습니다. 엄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름들 다 3번씩 확인해. 혹시 빠지는 애 없나? 형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름 아래 손글씨로 적힌 메모. 아버지 감사 인사 전함. 고등학교 합격. 장학생 유지. 형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남자라고 생각했던 이름은 희망다리 후원회였습니다. 계좌 명의는 단체 대표. 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의 분노가 한순간에 형 자신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
그 말이 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형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미안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내 아버지 돈이야. 그 사람이 시작한 거고,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는 같이 벌었고, 형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은, 그 말은 형에게 선고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 엄마를 의심하던 사람이 오늘은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폭발은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은, 그 얼굴은 외로운 여자가 아니라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계좌 이체 내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형이 먼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은 계좌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15일이 되면 먼저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엄마는 형이 옆에 앉아 이름을 읽습니다. 한 줄, 한 줄. 숫자는 그대로인데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집안에서 돈 이야기가 나와도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지키느냐로 바뀌었습니다. 형은 엄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이어온 사람으로, 그리고 엄마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며칠의 오해가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300만 원은 계속 나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몰래 빠져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